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쥐기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용현, 노상원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쥐기현 부장판사. 본인 입으로 본인은 소맥에 삼겹살만 먹는다 라고 본인 입으로 재판 시작 전에 이야기를 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곧 1시 50분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스픽스 지금 방송 중에 중간에 그 발표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저희가 재정리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이 쥐기현 판사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형식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재판장이고 네. 판사의 의혹, 비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재판 시작하는데 그 근데 모두 발언으로 자기가 거기서 그걸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럼 법원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법원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본인이 그냥 자기 재판에서 자기 모두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앞에 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 별도 기자회견이 아니고. 네, 그러게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뭐가 캥기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법원하고 소통이 어떻게 된 건지 도무지 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판사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법원은 아무 책임 없고 네가 알아서 해. 그 재판장이 자기 재판에서 그냥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저는. 대변인님, 윤재관 네. 대변인님 많은 소문 듣고 계시죠? 예, 골프도 잘 친다고 듣고 계시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 어느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몇 학번에 아주 가까운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얘기해 주신 분들이 좀 꽤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누구를 만나는데 그 누구가 또 내란에 연관돼 있는 누구와도 연관돼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에서 확인해 가지고 네. 공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계속 그럽니다. 근데 오늘 그 신상 발언은 사실상 모두 발언이잖아요. 네. 재판을 앞두고 판사의 모두 발언, 신상과 관련된 모두 발언을 한다는 건 이걸 했다는 그 자체가 예. 사실은 이제 정치 판사의 제 1호가 그렇죠. 탄생했다. 공식적으로 탄생했다. 예, 예. 예. 기존의 예. 정치 판사는 많이 많이 있었지만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네. 매우 정치적인 형식을 띄었잖아요. 네. 회의하기 전에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신나게 하고. 그 자리에 그 앞에 지금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해서 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이제 뒤에서 벌어졌다면 이제 아예 대놓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정치판사 1호로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본인이 이 정도로 지금 자기가 소맥만 먹고 삼겹살집에만 갔다. 즉 그런 룸사롱류 또는 유흥주점류를 안 갔다라고 직접 부인을 했거든요.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일단 우리 그 청문회 같은 걸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예. 인사청문회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다 보면 제대로 밝히세요. 아니면 저희들이 밝힐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진이 공개돼서 낙마하는 사례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또 한 지시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줬거나 네. 또 그 뒤에 이제 뭐 비공개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텨볼 만은 했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왜냐하면 어떤 사진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아마 입틀막이 됐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다들 숨을 것이다 이제 혹시나 이제 후폭풍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숨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거 민주당이 처음에 제기할 때부터 네. 이거는 명백한 물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도 법대 위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 19,000분 이상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뜨겁게 함께하고 계신데 캠핑 가전님께서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행위다 맞죠? 정치판사 공식적으로 이제 1호 네. 비공식은 많았는데 구름다리님께서 영상이나도 아니라고 오리발 아마 김학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아주 바빠요 저희 지기현 때문에. 조이땡이님 지기현 믿는 게 있나 보네 배우 세력. 자 안진걸 소장님. 네. 만약에 1시 50분에 이제 밝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기현 부장판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전체 대법원까지 흔드는 사건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일단 어떻게 삼겹살하고 소맥만 먹습니까 사람이? 그것부터 거짓말이잖아요. 네. 보통 술 좀 먹어본 사람들은 소주만 먹을 때도 있고 맥주만 먹을 때도 있고 소맥만 먹을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조금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왔고 공직자들도 아주 친한 친구면 소고기 사주는 경우도 있죠. 내가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계속 지적한 것처럼 이 재판은 너무나 엄정한 내란 수괴들을 처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전범들을 처단하는 재판처럼 매우 역사적이고 정말 엄정하고 신성한 법정인데 거기서 자기 신상 발언한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좀 더 1시 50분에 뭐 밝혀지고 그러면 법원 전체가 조희대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 속전속결로 내규와 절차를 어기고 재판했던 거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네. 진즉에 그냥 감찰해가지고 사진도 있다는데 사퇴를 하든지 이번 재판에는 네. 계속 이미 너는 불신을 너무 받았으니까 아니면 자중해라고 그랬으면 될 일을 그 해명 처음에 해명 웃겼잖아요. 뭐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답할 게 없다. 이게 서울중앙지법 첫 번째 해명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겨우 윤리감찰 때 뭐 나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사이에 그것도 판단 못하고 지기현이가 지 법정에서 지 신상 발언하게 해줘버린다? 그럼 법원 전체가 어마어마한 공격과 비난을 받을 일이다. 저는 참고로 금요일 날 지기현과 조희대를 강력 규탄하는 촛불행동가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기자회견도 갔다 왔습니다. 예. 법원까지 항의방 갔다 왔고요. 어제도 그 토요일 날도 압도적 내란세 승리하자 내란세에서 다시 공수까지 촛불행동 집회가 예. 법원 앞에서 열립니다. 예. 왜냐하면 지기현하고 조희대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이 내란 지속 세력이 지금 지기현하고 조희대로 보는 거죠. 네. 시민들이 빗속에서도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시민들 분노는 매우 크다. 근데 다만 오늘 저는 민주당이 좀 더 1시 50분에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으시니까 경제 민생이라도 외교 국방 또 미래 경쟁력을 주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언론인들이나 우리 유튜브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전술적으로는 예. 1시 50분은 이제 공개할 수밖에 없죠. 사진이 접수됐고 본인이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데 예. 문래빈님께서 윤석열 화 다 됐네. 아마 윤석열이 앞에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그 서울대 법대 손후배인 거 예.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예. 윤석열과 지기현이 서울대 법대 손후배입니다. 아주 예. 문제가 오늘 많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발언한 것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 삼겹살에 소주 마시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만약에 룬살롱이든 유흥주점이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히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뭐 접대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예. 했는데 만약에 유흥주점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찍혔다고 하면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술값이 두당 뭐 100에서 200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안 냈다고 하면 이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룸사롱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공개되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 다 거짓말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 삼겹살에 소주는 안 사주고요. 룸사롱에서 저기 비싼 술하고 비싼 안주는 사주는 모양인데. 그리고 어쨌든 삼겹살에 소주가 아니라 양주, 양폭 먹거나 양주 먹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오늘 지금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옛날에 김영수 대법원장이 국회 가가지고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장 그만두라고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자기가 내란범 재판하는 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판사 좀 못하지 이러면 그렇죠. 진짜 그 사진이 그게 맞다면 네. 네. 그럼 판사 그만둬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이 사람이 뭐 술집을 갔네 안 갔네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사건에서 네. 내란 우두머리를 시간 단위,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 해서 풀어준 거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해 안 될 지금 재판 진행 이런 것까지 맞물렸고 거기에 대한 또 대법원의 어떤 입장 태도 또 조이대 희대 사건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일련에 맞물렸기 때문에 이게 네. 술자리가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사의 일탈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 이미 그 돌은 훨씬 넘어가 있죠. 넘었던 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할 이유가 일개 판사였다면 뭐 관심 없었겠죠. 근데 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할 것 정도 되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했어야죠. 배포가 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알고 보니 뭐 너무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게 이제 물증이 정확히 잡히고 난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지금 특혜를 주었잖아요. 그 특혜를 준 이유가 또 이러한 개인적 일탈과 또 연관돼 있어서 로비를 받고 접대를 받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학연 지연에 이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관계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들을 계속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덜미가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직영 판사의 오늘의 그 모두 발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최고위원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듯이 자기 신상 발언을 쭉 했는데 저는 이것을 허락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허락을 했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럼 자체 윤리감찰할 때도 거짓말을 했다. 아니 자기가 단독으로 그렇게 했을지 아니면 예. 내부에 모의를 해서 예. 그렇게라도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했는지 여기 새로운 나라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거든요. 지금 25,000분 계신데 답답하시네.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거짓말을 시키겠나요? 잠시 갔다 나왔다고 바로 나왔다라고 그 거짓말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앞으로 네. 근데 보니까 이 직위원 재판부가 원래 대등 재판부였는데 갑자기 후배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예, 예. 조이대랑 직위원 등은 상당한 저는 사전에 여러 가지 교감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풀어주는 거라든지 네. 비공개 재판, 그 다음에 촬영 못하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지하 통로 이런 거 다. 심지어 지금 윤석열 재판도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서울대 법대 내란 수계를 지가 챙긴다. 네. 형님 따라서 저도 술 좀 먹고 다녔습니다. 이런 건데 거짓말 금방 드러납니다. 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사 모임에 모 변호사가 네. 바로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사무실 변호사가 엊그저께. 예.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제보였어요? 풀어주기 직전에 예. 가서 술 엄청 먹고 왔다. 누구랑 직위원하고. 직위원하고 네. 윤석열하고. 아니 변호사더라고. 아, 변호사더라고. 누가 냈겠어요? 예, 예. 당연히 변호사 냈죠. 근데 지는 소맥도 안 얻어먹었다고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예, 예. 지금 그 증언할 사람이 넘쳐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막무가내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더 거짓말이란 게 저는 티가 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을 마녀사냥하면서 그 과정에서 판사들에 대한 사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성향, 뭐 인매, 뭐 심지어는 어떤 진보적인 식견 이런 것까지. 네. 근데 직위원이가 저는 걸렸다고 봅니다. 추정컨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네. 겸공 뉴스공장에서 제가 네. 뭐 제가 감히 뭐 어떤 법원에 대고 뭐 이러라 저러라 할 그건 아닌데 분명한 팩트 그리고 이 제보 사진 등등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힌트로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자정 기능을 민주당에서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처음부터 공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균형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기회를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힌트일지 모르겠다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제보를 위한 제보가 아니다. 김기표 의원께서 사진 찍었던 그 술집 있잖아요. 제가 술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보자를 만나러 다른 제보자를 만나러 가면서 제가 술집에 가서 봤을 때 그 제공된 두 컷의 사진 중에 그 대문 출입구 앞에가
실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냥 딱 밖에서 보이는 문이에요.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앞에 문은. 그래서 이게 제보를 위한 제보가 아니다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훨씬 더 리얼하게 자연스럽게 됐던 사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재판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짓말을 했다. 자, 1시 50분에 공개하면 대법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거짓말로 하나라도 드러나면 판사 그만둬야 돼요. 그 사람만 그만두는 걸로 끝나요. 대법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입장을 발표해야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오늘 지겸 판사 밝힌 거 보면요,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자기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개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뒷조사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이 제보는 이 사람을 조사해서 나온 제보가 아니에요. 이미 훨씬 전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그다음에 뒷조사는 이렇게 윤석열이가 있지. 자기가 그렇게 몰아가는 제보가 거. 왔는데 뒷조사는 윤석열이 했지. 굉장히 사람아. 정치적인 언사네요. 보니까. 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예. 내가 이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뒤에다가 이 말을 붙여. 앞으로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나 가겠다. 네. 정면 돌파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진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다고 하면 정면 돌파해서 한번 깔 테면 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빨테면 까봐. 그러면 못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못 가겠지. 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그 봉지욱 기자가 그 변호사다. 제보자가 네. 변호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알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관계상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와 업무와 관련되는 분,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그렇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장판사와 업무와 직관적으로 관련되는 분은 변호사 아니면 검사 아니면 풀려나 있는 피고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감옥에 그렇죠, 있으면 술은 못 먹을 네. 테니까. 그 범주에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고 변호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변호사면 앞으로 평생 밥벌이가 법원과 이렇게 됐을 때 어렵겠지. 네. 혹시 그런 식으로 안심하고 그럼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어. 그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까지더라도 그 사진이 공개가 되더라도 이것을 진실 공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김학의처럼 진짜 흐릿하다 잘 안 예. 보인다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사건의 그 앞으로의 흐름 중에 이제 대선이 네. 끝나고 나면 국힘과 검찰과 법원이 삼각 동맹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저항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해야 될 말들을 국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을 통해서 해산돼야 될 이 위원정당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시간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실행을 국힘에다 시키고 그 삼각동맹을 통해서 오호. 계속적인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어느 정도의 이 그림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얘기들을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이 있고 난 뒤에 예. 우리는 지금 법원이 개혁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제 평가는 반대로 갔습니다. 네. 감히 어떻게 사법부를 건드려? 예.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반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실제 26일 날 예정돼 있는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자숙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다가 거꾸로 정치에서 국회 당에서 네. 우리 사법부를 건드려 하면서 반발로 많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탈로 생각하지 않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장기화되고 네. 장기화돼 계속 진실 공방이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만드는 국민들을 현혹해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는 결국은 또 이 조직적인 저항들, 이 삼각동맹에 의한 조직적인 저항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난황송님 사진 노출된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20분 후면 오픈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공개된 김기표 의원님께서
공개한 사진은 출입구 밖에서 찍은 출입구 입구 사진이고요. 실제 그 학동사거리에서 그 청담사거리 가다 언덕 지나서 바로 오른쪽 골목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골목 내리막길 딱 가자마자 그 앞에 있거든요. 룸이 6개짜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부 공사를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개짜리의 그런 룸이었는데 그 사진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진은 지기현 씨가 없는 사진이고 20분 후에 이제 공개할 사진은 지기현 씨가 이제 있는 사진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요. 지금 3만 분께서 아주 뜨겁게 정말 많이 네. 분노해 있습니다. 꽃향기님 사법부 썩었다. 브리핑 실시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실시간 벚꽃 피는 날님 스픽스에서 일단 말씀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진이 이미 돌아요. 넬레노이님. 근데 저도 도는 사진은 봤는데요. 그 기존에 돌고 있는 사진은 잘못 저기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진이라고 돌고 있는 게 그게 약간 틀립니다. 그게 그 사람 사진이 아닌 것이 지금 도는 게 있어서 깔 거면 확실하게 까자. 버터플라이님. 예, 민주당에서 20분 후에 확실하게 지기현 씨 얼굴이 있는 사진을 공개할 겁니다. 소장님, 저도 답답하지만 제가 극도로 자제하면서 방송에 스픽스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돌려서 사법부가 자정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정말 자정 기능으로 최소한 그렇죠. 지기현을 재판부에서 배제를 하고 등등을 원했지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20분의 사진이 오픈됐을 때 얼굴 있고 그게 유흥지점이 사실이라면 바로 지기현 씨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도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희대까지 책임을 물을 정도로면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태호라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예. 경남도지사다가 이명박이 총리시키려고 그랬죠. 맞아요. 그때 근데 그때 누구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태광의 박연차 예, 회장을 박연차를 모른다. 했어요. 예. 절대 모른다. 근데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사진 딱 공개됐잖아요. 예. 바로 사표 냈잖아요. 맞습니다. 국무총리도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윤석열 일당이 하는 짓 보면 그게 어떻게 사표 낼 일이 됩니까? 아이고 제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길 일인데 윤석열 일당 다 그러니까 거짓말. 근데 그래도 김태호는요. 제가 기억하는 김태호는 일말의 양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진 나와버렸네요. 아이고 그럼 이제 그만둬야죠. 네.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진짜. 네, 네. 당시 김태호가 만약 국무총리 했으면 국민의힘 그때 당시 대통령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네. 잘 찾아보면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정치라는 게 기본이 무신 분립입니다. 네.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 사법은 정치보다 더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지기현과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를 사실 저지르고 네. 윤석열의 편이라는 것을 심우정과 함께 심우정, 지기현, 조희대 윤석열 편이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제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는요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언론이든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를 묵히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죠. 징계가 알면서도 됩니다. 또 묵힐 수는 없는 네. 거죠, 사실은. 민주당 안팎에서 여러분 냉정해 보잖아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아니 지금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뭐 사법부에 대해서 정당이 너무 개입한다라는 국민적 우려도 일부 있으니 중도층도 네. 신중하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네, 네. 그런데 왜 문제 제기를 해요? 제보가 들어와 버렸는데 네. 그리고 확실한데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그동안 지기현 씨가 이래서 이상한 재판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시영한 교수 말씀한 것처럼 사법부 몫이죠. 예, 당사자의 양심을 몫이고 배석 판사들도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선배 부장판사님 이건 이렇게는 재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만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나서서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 재판은 무게상 지기현 씨는 안 돼.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까 심지어는 처음에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뭐 예. 구체적인 그렇죠. 지적이 추상적이다. 아니니 추상적이니 예. 뭐 다발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예. 온 국민이 엿먹인 거거든요. 열받게 지금 하고. 32,000분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 그 스픽스 관리자분께서 제가 진행한다고 제가 충청도 촌놈이라고 예.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했는데 지금 32,000분이 함께 하시는데 7,300밖에 좋아요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꾹 눌러 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정신없는 와중에 자꾸 여기 안 계신 분 쓰시는 분은 아마 정신이 뭐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희대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예, 그래서 그렇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시 50분에 공개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기현 판사는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 재판이 그 시간쯤에 끝나나요? 점심시간 마치고 또 그쵸? 하잖아요. 네. 아 오후에. 잠깐 휴정을 했다가 휴정했다 하잖아요. 예, 그 시간 아, 사이쯤에 시작하기 전인가? 2시에 하나? 아니요 시작하기 시작은 했죠. 전이죠. 아, 2시에 해요? 네. 직전 점심 먹고 2시에. 네. 아, 그러면 보통 2시에 많이 하고. 아니, 일단 그럼 했다가. 1시 50분에 이거 딱 발표하면 너 2시에. 보고 재판 들어가 이런 뜻인가? 네. 그 어떻게 해요? 2시에? 야, 이거 그 뜻이구나. 재판을 아마 못 할 거예요. 사진이 공개되는 그 사진이 공개가 되면 아마 네, 오늘 기자들이 온통 모든 언론 네, 오늘 신문 방송 난리가 날 오늘 텐데. 도형 재판 진행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진짜 룸싸르고 있는 얼굴이 찍힌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 국민들의 그 풍자나 해악 골개미가 대단한 게요. 그 지기현이가 재판 비공개한 거, 예. 저기 윤석열 사진 못 찍게 한 거, 예, 예. 사실은 자기 사진 찍히기 싫어가지고 그랬다라는 풍자가 엄청 도시더라고요. 아하, 그렇죠. 예. 처음에 그랬죠. 예. 비공개로 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호해야 되는 네. 알려진 끝장인. 네. 왜냐면 종업원들도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놀다 가는 아저씨인데 내가 팁 받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공개된 날, 예. 처음 재판정이 공개된 날 다른 모습이 아니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 관심이 하나도 없고 지기현이 도대체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 맞아요.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네, 바로 그것 네.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재판정 나오다가 왜 어떤 분 이렇게 하는데 사진 찍어줄까요 하는 그 여유도 부리는 거 왜 한참 유튜브랑 뉴스에 나온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성격이 뭐 호방하다 뭐 호방한 거고 활달하고 밝은 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 중요한 엄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술 먹고 다니고 뭐 골프 치고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분명한 것은 윤석열을 풀어준 날인가 직전 날인가 변호사가 술 먹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룸사롱 장소는 아니 거기서 소맥을 했나 본데. 뭐 그러니까 소맥을 이렇게 또 자신 있게 그러니까 소맥만 했다고. 그리고 변호사들하고 판사가 술 먹고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예, 맞아요. 직무 나중에 관련성이니까. 어떻게 그 반드시 이해관계가 올 텐데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판사 사건은 아예 안 맞는 변호사들 변호사도 그렇게 검증하는 사람 많아요. 예. 자기가 아는 판사 사건은 안 맞는데요. 양심상 그 판사가 분명히 자기한테 부담을 느낄 텐데 네. 제가 아는 변호사는 그래요. 판사가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판사는 안 그러고 변호사가 그분 양심을 지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임 판사랑 들은 이야기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똘끼가 없었고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너무 이상해져 갖고 네. 극우교회를 다니라라는 의심을 받았대요. 극우교회. 예.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뭐 윤석열과 특수관계거나 아니면 술 먹고 놀다 이렇게 막 뇌물 받은 게 윤석열 세력한테 포착이 됐거나 뭐 몇 가지 지금 이제 가설이 나오는 거죠. 이러니까. 근데 저는 뭐 이번 사진 공개하면은요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 전략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그 조작이라고 주장해요. 요즘은 김학의 거는 약간 화소가 흐렸죠. 그 당시에 아마 폰이 이렇게 저 옛날 폰이었잖아요. 네. 그 윤중천 그 별장 네. 사건인데 이거는 뭐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미 한참 전에 찍힌 거니까. 제보가 지금 뭐 이 사람이 그 오늘 발표한 거에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뒷조사라는 네, 뒷조사란 표현 썼죠. 뒷조사가 아니에요. 시점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나빠요. 네. 어떻게 민주당이 비조사를 합니까? 아마 이제 사진 지금 뭐라고? 공개할 때 10분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보 경위 같은 것도 말을 하겠죠. 왜냐면 당연하죠. 제보자의 얼굴을 가려도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제보자의 신원을 오픈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고심을 했고 저도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말조심 입조심으로 끝까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거고 지금 마찬가지죠. 10분 후면 민주당에서 오픈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극도로 자제를 하는 것 뿐인데 그러는 사이에 본인들이 솔직하게 하기를 바랬던 것인데 솔직하기는커녕 재판 시작하면서 아까 10시였죠 그 말을 한 게 네. 하면서 그냥 모두 발언처럼 재판에 그런 모두 발언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아니 이거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요 판사 얘기는 잘 점체 못 들어요 우리가. 예. 판사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일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한 사람 징역형 그냥 때려버리면은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고 나와야 되고 평생 좋은 글씨처럼 전과가 남는 일인데 네. 그래서 판사를 법조 일어나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그냥 소년 등과해가지고 판사 생활을 그냥 가게 만들면 안 된다. 세상에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엄격하게 판사들은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대다수 네. 판사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거 잘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오해 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랑 뭐 며칠 전에 술 마셨어요. 뭐 했어?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형사 25부 뭐 대법원장이 직접 찍어서 보내는 자리일 정도로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부인데 그럼요. 거기에 지금 이제 자기의 그 무게 어깨에 있는 무게가 얼마나 커요. 내란 우두머리부터 김용현, 노상원 지금 많은 네. 분들이 잠시 잊고 있는 사이에 그것도 있거든요. 김용현, 노상원이 좀 있으면 구속기간 만료잖아요. 만료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니까요. 예, 뭐 검찰에서 추가적인 기소를 통해서 붙잡아 놔야 되겠지만 또 검찰도 어쨌든 정권 바뀌기 전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온다. 이랬을 때 여러 걱정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블랙 유언 이런 것들을 움직였다라고 노상원 씨가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밖으로 알려져 있지.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고 이게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정말 뜨겁게 관심 34,000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주 19금에 가까운 댓글들도 꽤나 많이 있으신데 예, 대선보다 어떻게 쥐기현이 더 이슈가 되냐 화이팅님께서 맞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 어떻게 더 이슈가 됩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자제 네. 예,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대선 이슈를 묻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자제한 것인데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딱 10시 그 재판 시작 전에 이 말을 하자마자 공개하겠다. 네. 화난 거죠, 민주당도.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처음부터 국민들께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자정 능력을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하겠다. 근데 그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예. 민주당이 무책임한 폭로전을 이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그랬었겠죠. 네. 그걸 나올 하고 수밖에 싶었겠죠. 없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번 건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은 자제하고 이게 최대한 정치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일탈 그리고 사법부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제를 할 거예요. 예. 많은 자제를 할 텐데 조희대 사법부가 이걸 계속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 네. 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모두 발언, 법정에서의 모두 발언도 그냥 본인 혼자의 돌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거 다 서로 간에 상의해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갑자기 그걸 공개를 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법원을 악용한다 또는 법원을 네. 뭐 악마화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반론을 펴면서 막 정치 쟁점화 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충분히 일종의 뭐 숙려 기간처럼 본인들이 자정을 해라 하는 네.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럼 명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고 예. 국민적인 기본적인 상식인데 우리 이번에 잘 봤지 않습니까? K 네.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와 생각이 네. 많이 다르다. 아하. 많이 다르다. 네. 좋게 제가 표현해서 많이 다르다고요. 국민들로부터 K 엘리트가 전체가 좀 파면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게 소위 말해서 높은 데에 있는 분들, 힘센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려진 거잖아요. 민낯이 그대로 그랬죠. 지금 드러난 그래서 거죠. 성역화돼 있었던 민낯이. 예, 그래서 이번에 내란으로 인해서 K 엘리트가 파산했다, 예. 전체가 파산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법원까지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만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보면 뭐 1등은 아니었어도 얼마 전에 그렇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법원이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는 법원도 완전히 못 믿게 되는. 만약에 잠시 후에 이제 한 4분, 5분 후면 이제 공개할 텐데요. 그 법원이 선택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게 읍참마속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권위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은 그런 건데 정말로 K 엘리트의 다른 집단하고 똑같이 법원이
국민들을 또 파면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참마속의 길로 갈 것인지 판단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확실하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정도 사진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접대받았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접대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접대받은 거 증거를 다 영수증까지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럼 뭐 예.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가가지고 뒤져봐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렇게 접대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 신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를 하면 그럼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잖아요. 사진이 공개되면 그분에 대한 거는 금방 오픈이 되긴 되겠죠. 네. 아마 그게 뭐 사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자기 본인 스스로가 오늘 밝혔던 것처럼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이 돼도 일단 사법부의 신뢰는 땅으로 추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예. 건 이제 사진이 공개되면 사실 그 직연하고 조이대가 둘이 책임을 지고 예.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조이대 직연이 사법부를 모두를 대표하고 대변하거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두 사람이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표 쓰고 나가면 우리 국민들 그래도 저 사람들 그래도 윤석열 세력 내란 세력 중에는 양심이 좀 있네. 잘못 인정하고 그만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늦었어도 네네. 그래도 부끄러우면 안 자라면 조작이다, 공작이다, 내가 아니다. 이게 윤석열 네. 윤석열 주변자들 그러잖아요. 윤석열 김학인데 네네. 인정하고 깔끔하게 처음에 그만두면 그나마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는 되겠죠. 3만 6천 분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꾸 그들 입장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CHK님 그들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데. 네. 99만 원 양주 세트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예. 그 사건 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중간에 나갈 나가서 뭐 그 사람 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네. 이 봉사료의 네. 봉사료가 얼마인데 그 중에 시간이 2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안 지금 있으니까 잠깐만요. 노종면 의원이 이제 예. 등장해서 지금 아이고. 그 시작을 아이고,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각자 지금 모바일로 저희 아까 3만 5천 분에서 지금 2만 3천 분으로 줄었는데 그 댓글의 상당 부분이 약하네 하면서 바지 벗은 것 있으면 딱인데 막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들의 댓글이 많이 있는데요. 약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술집에서 본인은 분명히 삼겹살에 소주집만 갔다라고 아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늘 밝힌 내용이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네. 그것 자체로도 법복을 벗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밝힌 내용은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먹는다 얘기를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삼겹살에 소맥도 접대를 받아본 적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룸사롱을 드나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진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게 됐고 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십니다라고 온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왜 판사의 거짓말에 우리가 예민하겠습니까? 예. 판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논란이 그렇죠. 많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딱 그 프레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거잖아요. 결제 금액까지 다 가가지고 뒤져서 알려줘야지. 가가지고 술 얼마 먹었습니다. 아, 그 부적절하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거는 또 윤리감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분이 댓글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짓말도 신성한 법정에서 지금 거짓말을 네. 거절시한 거네요. 네. 재판 그렇죠. 시작 전에. 그것도 우리 그렇죠. 보고 일반 사람들 보고는 다 신성한 법정, 그렇죠. 신성한 법정, 법정을 모독하지 마라. 뭐 이거 본인들이 수도 없이 쓰는 말이잖아요. 승무원 선수 네.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렇죠. 딱 거짓말하면 앞으로 와라 그래요. 무섭고 막 그 자리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딱 판사표를 딱 들고요. 예. 읽어라 그래요. 밑에 이중적 처벌받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치는 거짓말 대놓고 여러분 사진이 그러면 막 어떻게 막 그 작게 사진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진들은 솔직히 찍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이제 본격적인 술판 벌이기 전에 기념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대충 느낌이. 지금 저 사진도 이게 아마 앞쪽에 액션이 좀 술이 있을 가가지고 거예요. 네. 이해관계인들하고 네.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예, 관계인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보세요, 사실관계를 여러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곳이 어딘지가 추정이 되는 곳이 생겼고 가서 이게 진짜 유흥주점인지 아닌지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유흥업소라는 걸 확인하고 그
집의 내부 사진을 확보해서 네. 지금 그 누구를 통해서든 제보자를 통해서 받았던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 그 집이 이 집이 맞다. 예. 그러면은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드나들었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 계속 그 법원 스스로의 자정을 촉구하면서 제가 힌트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김기표 의원님이 공개한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최근 사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밖에 그 대문 출입구 사진도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게 최근 사진이다. 이게 강력한 힌트죠. 그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의도는 크로스체크 검증이 끝났다라는 끝났다. 말씀을 드렸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한 거죠. 감히 지들이 뭐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떤 이런 느낌으로 네. 거짓말을 버젓이 했고 그러면 대법원도 윤리감찰관실인가요? 네. 거기를 통해서 뭐 감찰을 했다. 감사관실인가요? 네. 윤리감사관실. 예, 윤리감사관실. 네. 뭘 검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연의 배후에 조의대가 있으니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직연 말만 믿고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한번 물론 지금도 거꾸로 한번 있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선 이 중요한 기간에 민주당이 이걸 갖고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면요. 그럼 아유, 역풍을 큰일 맞을 나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후보 그 1등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맞아요. 대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민주당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다시 한번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 예, 술을 좋아한다는 건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삼겹살을 마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삼겹살집 소주집 아니잖아요. 거기가요. 딱 봐도 뭐 아무튼 달란주에는 음사람은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있다는 데가 증언도 창치를 했잖아요. 저희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기에 거기다가 가격까지 가서 저기서도 지금 제보자에 하면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술값을 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해관계인한테 뇌물을 받은 거거든요. 저 술집에서 2명 정도 지금 3명이었잖아요. 3명 정도가 양주 몇 병 정도 하고 뭐 당연히 아가씨들이 예.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수백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400만 원은 기본 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청담동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네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일반 시민들이 가서 뭐 이런 거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판사가 뇌물로 네. 사실 그건 뇌물 접대거든요. 네. 수백만 원, 수천 이제 그 횟수가 많으면 수천만 원도 되면 공무원이 그 최고의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인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그것이 법원 내규에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저질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만약 유선유세를 알아보고 협박을 해가지고 풀어준다 악용했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대변인님, 이제 우리가 아까는 어떤 게 나올까를 보고 법원이 어떻게 할까, 대법원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걸 추정을 해본 건데 분명히 지금 얼굴 확인됐고 네. 동석자는 이제 모자이크 했지만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이라는 건 민주당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하고 직위원 네. 민낯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럼 법원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일단 시간 벌기를 하겠죠. 시간 벌기. 네. 일단 시간 벌기를 해서 제출해준 자료, 공개된 날짜. 자료, 네. 예,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인지 뭐 변호사들인지 뭐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해보고 특정한 날짜, 뭐 네. 예, 그리고 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거의 자기네들이 무슨 수사하는 것처럼 시간을 좀 벌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판단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대응은 저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대응이 첫 번째는 나올 것이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합니다. 뒤에도요? 예, 예.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도 예, 공개를 했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아까 장소는 거기지만 거기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술은 없지 않느냐. 술은 안 마시고 잠깐 예. 갔다가 나는 다시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사법 카르텔의 특징은 사법 카르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이 검찰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법원도요. 인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 잘못에 대한 인정, 책임에 대한 인정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인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받아들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99만 원 사건, 99만 원 양주 세트 사건을 볼 때도 그거 누가 봐도 그렇게 기소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검찰을
호되게 꾸짖고 잘못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다시 기소하라고 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네. 판사잖아요. 네. 사법부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법부도 같은 그런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추론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사법부까지 많은 그 비판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속도를 사법부가 못 따라오면서 개혁에 더욱더 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별의별 이제 댓글 이렇게 패러디처럼 뭐 지기현 동생 아니냐, 뭐 자기 나가고 동생이냐. 안 소장님도 술 좋아합니다. 좀 전에 막 지나갔는데 제가 못 찾는데. 예. 저희는 예, 동네 안 경제 소장님- 살리로 많이 다니죠. 안 소장님 술 좋아해도 이런 거짓말 하지 예, 않습니다. 그럼요. 동네 경제 살리는데 매진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사진까지 나와도 지금 대변인님의 어떤 우려처럼 법원이 뻔히 이런 시간 끌기와 거짓말을 할 것이다. 네. 또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할 것이다. 이 자체가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완전히 못 믿는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찌 보면 70년 동안 우리가 인정해줬던 권위입니다. 네. 특권입니다. 그 특권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준 적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네. 근데 그들에게는 그 특권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놔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구전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 주권의 시대에 이제 국민들이 다시 그럼 법원 앞에 집합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이제 그 대선에서 승리하면요, 네. 입법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개혁을 좀 더 그 강하게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는 거잖아요. 네.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항상 우리 내란하고 계엄 선포된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도 겪으면서도 느끼지만 세상 진짜 안 바뀐다. 네. 진짜 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아주 단순해 보였던 인간은 윤석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승질내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이런 방식인 거지. 정치는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사회도 복잡하고 네. 다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혀버려 있단 말이에요. 또 어느 하나만 자른다고 해서 그게 잘라지지가 않잖아요. 네. 아마 검찰도 그렇고 지금 사법부, 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해관계가 아주 촘촘하게 지금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7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법도에 의해서 누구를 심판해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라는 인식, 엘리트라고 하는 사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검찰부터 조금씩 무너졌던 것처럼 사법부는 아직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었는데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가지고 확 하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원 자체가 굉장히 확 안으로 위축돼 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다 무죄 때려버렸잖아요. 전부 다. 네. 유죄 판결 받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번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한 태도라든가 이게 연결이 돼 버리니까 아마 위기의식이 더 많이 발동이 돼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핑계 대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칼을 대거나 개혁하려고 하면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잠깐만요. 우리 지민님께서 신용환님 기대만큼 확실한 사진이 아니네요. 약한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댓글이 있는데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영화 내부자들 너무 알고 오셨고. 예, 그렇죠. 시청자 영화 여러분 때문이죠. 어떤 걸 기대하셨습니까? 제가 뭐옷 벗고 이런 사진들 말씀하시나 그런 사진은 현실적으로 못 찍죠. 이게 만만치 않죠. 본인도 안 만약에, 찍히려고 그랬을 예, 안 거고. 찍히려고 했겠죠, 당연히. 네. 지금 이런 거지 술 시키기 전에 네. 그다음에 파트너들 나오기 전에 이제 자기들끼리 야 오늘 기분 좋은데 하나 찍자 이렇게 찍는 다시 거니까. 한번 제가 포인트를 정리해 이게 드리겠습니다. 핵심이죠.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예. 물론 동석자 직무 관련자는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경이 두 확실해요. 사람은 얼굴 반팔을 입고 확실하더라고요. 있고, 자 여기서 뒷조사라고 아까 자기 본인이 그 법정에 신성한 법정에서 얘기를 했죠. 뒷조사가 아니라는 거, 저 사진이 찍힌 시점은 작년도 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여름에 뒷조사를 해서 지기현이 아직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기도 전인데요. 내란도 일어나기 전인데요.
과연 그러면 저 사진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고 왜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것은 뒷조사를 한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저거를 제공한 분도 전혀 뒷조사와 거리가 먼 직업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성이 있는 거죠. 즉 평소에 이 사람이 이랬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자체를 완벽히 부인을 해버렸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김용현, 노상원에 대한 재판을 맡긴다? 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깔아뭉갤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없을 거라고 방심을 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굳이 꼭 민주당에서 오픈할 때까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게 포인트 핵심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약하다.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이 나와야 이 법조인들의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죽비를 들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진이 나와야 법원 앞에 모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극적인 사진을 원하십니까? 네,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오늘 뒷조사라 그랬잖아요. 네.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민주당이나 또는 진보개혁 유튜브들이 자기가 윤석열한테 조금 우호적인 것 같다는 유만으로 자기를 뒷조사해서 판사를 곤경에 스캔들에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할리우드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판사들한테도 메시지 낸 거 아닙니까? 나를 지켜달라? 네. 나를 뒷조사해서 민주당이 공격하고 음해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뒷조사입니까? 이건 네. 저희가 듣기로는 그런 거잖아요. 같이 찍은 사람이 지견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서 술도 사주고 막 로비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윤석열은 풀어주고 형편없는 놈이네. 그래서 분노해서 제보했다고 저는 어디선가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완벽히 어떻게 이게 뒷조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완벽히 정치적 언사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저희 국민들이 좀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제가 현장에 이제 지원 유세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12.3 내란의 밤에 그 충격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일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어도 별게 아닌 듯이 느껴지는 경우가 저도 뭐 워낙 그날 12.3의 그 충격이 커서 그 뒤로도 지금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별게 아닌 듯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이고 약하네 별게 아니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 법적 의미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의미 정치적 의미 정무적 의미 모든 것들을 봐도 이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아니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네요. 뭐 저 정도면 됐지. 네, 완벽한 거짓말이 입증이 됐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판사가 법정에 올라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어느 분이신가? 저 액션 마녀님께서 룸빵에서 사진 찍은 게 대단하다 흐흐 해주셨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서 본인이 버젓이 사진 찍는다는 거 알고 지금 포즈를 취한 거잖아요. 아주 모르게 친근한 몰래 포즈. 찍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밝고 친근한 포즈예요. 그렇다는 곧 있으면 얘기는 이제 술 먹을 게 아주 기뻐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소에 굉장히 자주 갔다는 반증이 얘기예요. 되는 아니, 거죠. 저런 데서 저렇게 사진 찍는 건요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해관계나 만약에 재판 얽혀 있으면 재판도 얽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느낌이 들어요. 네. 표정이 아주 밝아요. 친하고 여러 차례 함께 했었다. 네. 저런 자리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저 행동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 뭐 정말 충격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본인 입으로 부인을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개한 사진 1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또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지금도 많은 제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출입문에 들어가는 게 찍힌 사진도 있다라고 말은 들었습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어깨동무까지 했네. 어깨동무까지. 이건 어깨동무를 했죠. 그래서 많은 제보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지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상 이상의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관심은 대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국민 통합도 좋고 화합도 좋고 다 좋은데요. 국민 통합 화합도 어느 누구한테 다수의 힘이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1대1 대등한데 어떻게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겠습니까? 싸우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번 대선 때 확실하게 주권자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선이어야 한다. 그 필요성을 이 직위원 판사로부터 우리는 다시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뿌리에서부터 지금 흔들렸던 거 아닌가. 예, 예. 그 기득권들을 이번에 좀 더 분명하게 청소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삼겹살 얘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계몽령입니다. 예.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칭한 자, 그리고 룸사롱 접대를 삼겹살이라고 칭한 자, 인식이 똑같습니다. 예. 상황 인식 똑같고요. 이렇게 위험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사법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게 놔둘 것이냐,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윤석열을 파면했습니까? 그런 자가 계속 국민 앞에 나서면 얼마나 대한민국 위험해지고 잘못된 대한민국으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를 파면시킨 거 아닙니까? 네. 직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인식을 하고 같은 위험이 이번에 분명하게 노출됐기 때문에 직위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직무 배제, 그리고 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민주당이 이걸로 선거운동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네. 하지만 직위원과 조희대 행태가 너무 몰상식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원내 제1당한테 굉장히 유력한 제보가 왔으면 네. 그것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지금 내란 속에 재판하고 있는, 거기다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판사이고 유착구까지 나왔는데 네. 저걸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잘했고요. 다만 오늘 이후로 또 뭐 추가로 언론사라든지 추가 제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대응을 저거에 너무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오늘 잘 공개, 여러분 전혀 약한 사자 아닙니다. 직위원의 거짓말과 궤변이 다 드러났는데 저 정도면요. 심지어 대법원의 양심 있는 윤리 자면 감사에 네. 그것까지. 양심 있는 자면 옆자리 배석한 사람이 누구였다. 뭐 초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여서 내가 그냥 만났다. 잘못했습니다. 사퇴하고 윤석열 재판은 다른 공정한 재판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조희대랑 같이 손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란 재판의 재판장으로 법대위에 올라서 거짓말했어요. 네. 그렇죠. 그것도 네. 그 그렇죠. 재판을 아니 위해서. 그것만으로 나쁜 놈이에요, 그냥 진짜. 그것만으로 판사가 대놓고 그 공개 재판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판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뒷조사를 했다는 말이 제일 끔찍해요. 네, 제일 마치 민주당 정치적인 정치론장 발언이죠. 것처럼. 네.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을 잘 보셨고 우리나라 그 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아마 대법원이든 법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을 보면서 같이 공분할 부분은 더 공분하고 우리가 진짜 국민적 죽비를 들 부분은 아주 강하게 드는 것으로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스픽스에서 아웃하고 외친 사람 이제까지 다 아웃됐거든요. 예외 없이. 그래서 이제 직위원하고 조희대만 우리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위원 아웃을 한번 강하게 외치겠습니다. 다 이제까지 다 통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되겠습니다. 법원 나오는 입장을 보기로 하고요. 직위원 아웃!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